국왕이 공은하도다. 그래서 국왕이 심히 성대하도다 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했는데, 채칭 같은 경우는 바로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왕이라고 하는 것은 9강이 아니라 9강들이 모여가지고 큰 동정호라고 하는 호수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워졌다라는 의미로 썼는데요. 일단 모였으니까 성대하도다. 원래 성대한 을자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국왕은 즉 금지 동정야라. 오늘날에 바로 동정호를 얘기합니다. 수경의 언국왕은 제 장사 하전 서북이라 하고, 국왕은 지금 장사군 하전현 서북 쪽에 있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초지기에 보면은 파릉현 소상지연이, 파릉에 있는 소상이 저기죠. 그 순임금의 그 부인이었던 아황과 여영이 남편 3년상을 치르고 물에 빠져 죽은 강물이 여기죠.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기엔 그런데, 소상의 그 연못이 바로 제9강지 간이라 하니 국왕의 사이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금 파주 파릉현은 바로 즉 초나라의 파릉이고 한나라 때의 하준이라. 동정호는 정이 그 서북 쪽에 있으니 동정지위 국왕을 시민이라. 그래서 동정이 국왕이 되는 것을 살필 수 있느니라. 지금의 바로 원수, 잠수, 원수, 진수, 서수, 유수, 풍수, 자수, 상수가 개합어 동정하니 전부 동정호에서 합하니 의시 명국왕이라. 그래서 아마도 이로써 국왕에다가 국왕이라는 이름을 붙인 듯 하느니라.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요, 은은, 자 여기서 이제 채칭 같은 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워졌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여러 개 합치기 때문에 아주 성대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듯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정이라 표현한 것은 국왕수도, 국왕의 그 물길이 심득히 정렬하, 심이 그 발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길은 계속 흘러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발음이라 해석한 뜻은 뭐 채침의 뜻이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데 이제 국왕에 대해서 아니라, 국왕은 9가지 강의 이름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침이 다시 한번 거듭 살펴보는 거죠. 저 한지를 살펴보건대 국왕은 제 여강군의 여강군지, 그 다음에 심량현이라 하고, 그러니까 여강군의 심량현에 있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심량의 지리지를 보면은, 그래, 심량기를 보면은, 거기에 국왕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보냐면, 1왈 조강이요, 2왈 본강이요, 3왈 오백강이요, 4왈 가미강이요, 5왈 견강이요, 6왈 원강이요, 7왈 늠강이요, 8왈 제강이요, 9왈 균강이라고 하니라. 옛날에 이렇게 그 각 지역의 그 지리지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를테면은 뭐 서울에 뭐 서대문구다, 동대문구다 그러면은 그 지역과 관련된 옛날 조선시대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지역으로 가면 뭐 대구면 대구, 각 지명에 대해서 쭉 그 기록들이 있는데, 최소한 그 기록들에 대해서 요즘에 인터넷에 각 행정구역별로 자기네들 저기를 만들잖아요. 그죠? 구나 시단이나 이 단위에서 면이라 뭐 동들 이름들 쭉 그에 대한 유래들을 쓰는데,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한자를 좀 써줬으면 제일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른바 각 행정구역에서 만든 인터넷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한자로 제대로 적어놓은 데가 드물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차라리 모르면은 그냥 옛날에 조선시대에 나왔던 그 지리지 나왔던 그 지역 그 뭐라고 하죠? 그 뭐라고? 향토지. 예? 향토지. 예. 향토지를 차라리 그냥 복사해서 좀 올려놓던가. 그 사진 같은 경우 이게 최소한의 이해가 되는데 아예 안 하고, 거기다가 또 요즘에는 또 멋대로들 이름 바꾸죠. 이른바 그 도른명 주소 해가지고서는 뭐 이도저도 아닌 어떤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그 지역에 그다음에 이제 그 원래 토박이들이 좀 있으면은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 이런 이름으로 불렀으니까 하면서 옛 지명이 살아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또 젊은 또 그 지역에 또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모이면은 아, 이 구파발이 뭐야, 구파발. 우리 이거 다른 걸로 이름 바꾸자. 이런 식으로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 하마터면 바뀔 뻔하다가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그거는 아마 그쪽 지역에 참여했던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요, 선생님. 이래서 사람들이 몰라도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소리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어쨌든 향토지들 좀 살려가지고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어떻게 변했고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까지를 최소한 그 행정처에선 그건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곧 그게 향토지거든요. 바로 기록해 두는 게 좋겠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채층 같은 경우에 그 여양년의 그 향토지를 지금 찾아가지고 강 이름이 이렇게 된다 표현했죠. 그런데 지금 금상컨대 지금 자세히 살펴보건대 지금 한나라 때 국왕군의 심량은 그죠? 심량현은 지금 이에 그 우공 양주지 경의연을 지금은 그 우가 치수 사업할 때는 양주의 경계가 되거늘 이 당 공시 우이위 국왕지명. 그런데 당나라 때 공시가 공양다리 또한 이로써 국왕의 이름을 이 이름이라라고 하는 것은 기어 근대라 하니, 그러면 이거는 바로 근대에 바로 일어난 것이라라고 한 것이니 미족이 거라. 이건 족기서 근거할 것이 못 되느니라. 차 국왕은 여기서 국왕은 파별 취지야면 이것이 나누어져 가지고 그죠? 나누어진 것을 취한다면은 뒤에 있는 야자는 어조사 야자입니다. 이런 걸 취한다면은 역필 수미 장단이 대략 균포 연후에 가 목주의 구라. 그러면 또한 반드시 그 수미, 그러니까 그 강의 처음에 물줄기, 처음 시작되는 곳과 끝나는 곳, 그 다음에 긴지 짧은지가 대략 균등이 베풀어진 뒤에야 가히 자 이것이 9개가 된다. 그 각각 그죠? 각각 조목인데니까 각각 이것이 9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느니라. 연이나 그러나 기일수지 간에 그 한물 사이에는 그리고 또 뭐냐면 마땅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의 모래톱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국왕지 간은 사수 상간하여 내위 16칠도 하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그 9개 그 국왕의 그죠? 국왕의 사이에는 17개의 길이고 또 금 심양지 지는, 그런데 지금 심양의 땅은 장무 소용이라.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오히려 이 국왕을 수용할 만한 곳이 없느니라. 그리고 황, 사, 주 출몰하여 자 모래섬이 되는 거죠. 모래톱 주자니까 그래서 사주. 하물며 모래톱이 나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서 기세 그 세력이 항상하지 않거늘 가이위 지리지 정명호와 과연 가히 저 지리지 그저 지리의 이름으로 정할 수 있겠는가? 지리에 정한 이름을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설사 파별 위구면 이것이 나누어져 가지고 9개가 되었다면은 당활 그러면은 응당 여기에다 오공편에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미 국왕이 이미 길을 찾았고 이렇게 되죠. 국왕 기도요. 그 다음에 또 기도요 불응공은이라. 그러면 심히 성대하도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여기는 이 말이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9개의 강이라 그랬으면 당연히 기도 이윽고 자 그 국왕이 자기 길을 따라서 흐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저 도강편을 보면은 당활 파 국왕이요. 그래서 당활 당연히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파니까 뿌릴 파자니까 저 국왕을 여기서는 9강으로 퍼졌다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불응과 국왕 국왕을 지났다라고는 쓰지 못할 것이라. 만약에 9개의 강이라고 하면 파 그죠? 9개 강으로 두루두루 파 뿌렸다라는 거니까 그죠? 나누어졌다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거기는 뭐라냐 과국왕 국왕을 지났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과국왕이라는 말이 통용되지 아니할 것이니까 반복 참정컨대 자 돌이켜서 이것저것 참고해서 거듭거듭 살펴보건대 즉 국왕은 비심양 명심이니 9개의 강은
심양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분명하니 본조 호씨 이위 동정이 국왕자를 득지하노라. 본조 그러면 이제 송나라가 되겠죠. 송나라 때 우리 호씨라고 하는 학자가 이것은 자 동정호가 바로 국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노라. 증시역 위 도강활 과국왕하여 또 증시 또한 자 도강편에서 바로 과국왕이라고 한 것을 일러서 자 국왕을 지나서 도강에 대해서 이르기를 국왕을 지나서 지우 동릉이라 하니 그래서 동릉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으니 동릉은 지금의 파릉이니 금파릉지상은 지금의 파릉의 그 위쪽에는 곧 바로 동정호이라. 인구수 소합하여 9개의 물이 지금 합하여서 마침내 명국왕이라 하니라. 그래서 9개의 그 물들이 다 합쳐가지고서는 다 국왕이 되었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문의 아랫문장 쪽에 있는 저 도수편에 보면은 그래서 과국왕이라라고 한 것이라.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 잘 살펴서 본래의 정확한 뜻을 살펴야 된다라는 뜻으로 채침이 자세하게 해석했습니다. 그 경의 예를 보면은 대수가 그저 작은 물들을 합한 것을 뭐라고 한다? 과라 이렇게 했던 거죠. 지나치다 또는 아까 많다 그죠? 이게 많이 그 커졌다 이런 뜻이 되겠죠. 과라 하니 즉 동정위 국왕은 이기 명의로다. 동정이 국왕이 되는 것은 더욱더 분명하니라. 49장 타 잠이 기도하니 여기서 이제 기도라 그랬죠. 타수와 잠수가 이윽고 자 물길을 따랐으니 그러니까 이윽고 물길이 그저 바로 잡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하에 보면은 자 타수라고 하는 것은 수, 자, 강, 출이 타요. 자 물이 강수로부터 나온 것이 타가 되고 자, 한, 출이 잠이라. 한수로부터 나온 것이 잠수가 된다라고 하였으니 범수지 추록 강한 자는 무릇 물이 강수와 한수에서 나온 것은 계요 차명이라. 전부 다가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였네요. 차즉 형주 강한지 출자이라. 이것은 지금 형주를 지나가는 거죠. 형주를 지나가는 강수와 한수에서 나온 것이라. 금 안컨대 지금 살펴보건대 남군 기강현에 유타수라. 또 역시 타수가 있고 그러나 기류 입강이요. 그 흐름이 강수로 들어가고 입이 추로 강렬하. 강수에서 나온 것은 아니니라. 화용현에 유하수하니 하수가 있으니 수출 우강하고 그 처음 머리가 물길 처음이 바로 강수에서부터 나왔고 미이부 면수하니 마지막 그 꼬리 쪽이 면수로 들어가니 여기 타라. 또한 역시 타라. 약 잠수죽 미유현이라는 잠수에 대해서는 자 나타난 것이 있지 않느니라 그랬네요. 자 물길이 잡히니까 이제 땅에 대해서 의논해야 되겠죠. 그래서 50장에 보면은 운토요 몽장 예하도다 그랬네. 운택은입니다. 여기서 운택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이제 흙이고 자 몽택이라고 하는 곳이 다스려졌다라고 했는데요. 운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못 이름이니 주간 직방직에 보면은 형주는 기택수왈 운몽이니 형주에 보면은 그 연못과 지금 늪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까 연못 그러면은 이제 물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택자는 지금 늪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운택, 몽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늪이어야 그저 물하고 이렇게 해서 자글자글한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늪이라라는 말로 그러니까 운이라는 늪과 몽이라는 늪이 이미 다스려졌도다라는 겁니다. 사방 8,900리요. 그죠? 사방으로 8,900리가 되니까 굉장히 넓은 늪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강남북이라 하니 강수의 남쪽을 지난다라고 하였으니 자, 그럼 난 지난다고 했으니 화용과 그 다음에 지강과
강하와 그 다음에 알육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다 그 땅이라. 춘추 좌전 전공 4년 편을 보면은 초자 제 강리부 운중이라 하고 초나라의 자작이 원래는 초나라 왕 자기네들 왕이라 하는데 공자는 좌전에서는 철저하게 초자로 부른 거죠. 자작 원래 천자한테 그 자기 받은 것은 자작이라는 의미에서 끝까지 초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에 들어가면은 뭐 초왕 이런 말로도 쓰죠. 초자가 강수를 건너서 운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였고 또 초자가 정백과 함께 써있자는 원목과 함께 이런 뜻이 여기서는 정백과 함께 전후 강남지 몽이라 하니 바로 강남의 바로 몽택에서 전했다라는 사냥했다라는 뜻이죠. 사냥을 했다라고 하였으니 합이언지즉 이 두 가지를 합하여서 본다면은 가만히 보니까 다 운중이라 또는 운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이고 별도로 말한다면은 이택이라 그랬어. 아까 운중하고 하는 몽 그랬으니까 그래서 별도로 얘기한다면은 두 개의 늪이라. 운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운지지는 토현이요. 자 그러면은 그 원래 운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늪에서 그 늪에 있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에 흑이 드러났을 뿐이고 드러난 것이고 그죠? 드러나서 이제 우리가 그 흑이 보인다. 보이를 현자죠. 나타난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운토요 지금 보면 운은 토요 몽작 예라 그랬으니까 운택에 그죠? 운이라고 하는 늪지는 지금 그 원래는 막 늪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이 있고 거기에 막 풀들이 그죠? 이 수생식물들 물을 좋아하는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랐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물이 빠지면서 흙이 드러났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몽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다스려져서 이제 뭔가를 작물을 심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몽작 예자는 몽지지는 자 몽의 땅은 이 가경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윽고 가히 밭갈아서 그죠 밭갈 수 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다니까 뭔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개 운몽지 택은 대개가 저 운몽의 늪은 지세유 곱이라 지세가 높고 낮음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수락에 물이 떨어질 때 먼저하고 뒤함이 있고 인공유 조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공사할 때 이 지역에 대해서 때론 좀 일찍 하기도 하고 늦은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늪지라서 토목공사에 지금 저 우임금 치수 사업 하는 겁니다. 예, 물빼기 공사하고 평수토의 공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이 다스려지니까 그 땅에 대해서 이제 등급을 매겨야 되겠죠. 궐토는 유돈이니 지금 아까 늪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진흙이라 이렇게 되겠죠. 질흙이 되겠죠. 질흙이니 기전은 유하의 중이요. 그런데 그 전은 하의 중이면은 그래도 하의 하등급은 아니네요. 나름대로 늪지로서 나름대로의 또 장점도 있겠죠. 그래서 하의 중이니까 몇 등급? 8등급이 되겠죠. 궐부는 상의 하로다. 위에 하니까 3등급에 해당되겠네요. 형주지 토는 양주로 동이라 양주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전비양의 전을 양주에 비교하여서 다만 지가 1등하고 양주도 저 진흙이었었죠. 그래서 그 1등급을 좀 더 하고 부세 같은 경우는 제 상등급이 되는 것은 지활이 인공수야라 그랬습니다. 땅은 넓고 사람들이 한 공사가 잘 닦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양주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낫고 양주 같은 경우는 조금 바다 쪽으로 면해져 있죠. 그리고 형주는 저 안쪽이니까 같은 지륵이라 하더라도 저 위쪽이 훨씬 좀 낫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2장 그래서 공물은 요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궐공은 우모 치역과 유금 삼풍과 춘간 괄백과 여지노 단위로다. 유균노고는 삼방이 지공궐명 하나니라. 포괴 청모며
그 다음에 권비는 현운 기조로소니 국왕이 납사 대귀하도다. 참 어렵죠. 한자들 듣도 보도 못하는 한자들도 많고. 자, 궐궁은 그 곡물을 보면은 요 지역은 저 서쪽으로 되니까, 자, 깃털, 그 다음에 짐승털, 그 다음에 상아, 그 다음에 가죽, 그 다음에 금, 은, 동, 그죠? 상품과, 그 다음에 춘이라고 하는 것은 참중나무, 그 다음에 춘간이니까 참중나무 줄기하고, 그 다음에 괄백, 전나무하고 잣나무이고, 그 다음에 숫돌려, 숫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라고 하는 것은 거친 숫돌, 거칠 여자니까, 그 다음에 지는 아주 바닥까지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고운 숫돌, 그러니까 거친 굵돌, 고운 숫돌과, 그 다음에 노한 것은 돌, 화살촉과, 그 다음에 단사입니다. 붉은 모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균노고는, 균이라고 하는 것은 살대입니다. 그러니까 화살 앞에서 나오는 전하고 조금 또 다르죠. 여기서 균이라고 하는 여기 화살대용 지금 대나무와 그대로 대나무와, 그 다음에 화살대용 저기다 가면서 균이라고 할 때 균이 바로 화살대가 되겠죠. 균이 화살대 균. 그 다음에 로라고 하는 것은 그 화살대, 그러니까 화살대가 되니까 화살을 대를 만드는 대나무 이렇게 되나요? 화살대를 대나무니까 화살대를 만드는 대나무 이렇게 되네. 균노하고 균노와, 그 다음에 고라고 하는 것은 쌀이나무 해서 역시 쌀이나무로도 화살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화살대를 만드는 대나무니까 살대가 되겠죠. 살대와, 그 다음에 그 쌀이나무는 삼방이니까, 삼방 그러면 세 지역에서 이름난 지공 궐명이니까 그 이름난 것, 그 지역이니까 지금 요 지역이 형주 지역이 되는 거죠. 형주 지역에서 이름난 것을 지공, 여기서는 밑저자가 아니라 이를 지입니다. 이름난 것을 곡물로 바쳤느니라, 이르게 하였다니까 바쳤느니라. 그 다음에 청모해도 되고 정모해도 상관없는데요. 정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띠풀입니다. 여기 띠풀 개념에서 띠풀을 싸서 이렇게 되는 거죠. 띠풀을 괴에 싸서, 괴니까 띠풀을 괴에 싸면, 그러니까 띠풀을 괴짝에다가 넣어서 잘 쌓고, 그 다음에 궐비는 이라고 하는 그 대나무에다가 담은 것은 검은 비단, 붉은 비단,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둥글지 않은 구슬, 기라는 구슬과, 그 다음에 끈이다라는 인끈입니다. 인끈이니 국왕이 납사 대교도다. 이거 로손이 하면은 이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동정호에서는 그때그때마다 특별히 임금님의 명하여서 대구를 바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사입니다. 원래 국왕에서 거북이를 얻으면 이렇게 해서 납사라는, 그냥 사가 아니라 얻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북이가 아무 때나 잡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잡아서 그때까지 올려라 그러려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 그 거북이를 잡기 위해서 계속 나가 있어야 되니까, 어쩌다가 이제 하나 잡히면은 이런저런 큰 나라에서 쓰는 거북이는 바로 이제 곡물로 바쳐라, 이 명만 지금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잡히면은 바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논어에 나오는 아마 채거북이 정도가 여기 해당될 겁니다. 좀 자세하게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형지공은 양주 대저 다 동이라. 형주의 곡물은 양주의 곡물과 대부분이 같으니라. 그러나 형선언 우모자는 형주에서 지금 먼저 우모를 말한 것은, 그럼 아까는 치역을 먼저 얘기했었죠. 아까 치역 우모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모를 먼저 말한 것은
왜 이렇게 됐냐? 이거 이래서 한나라의 때 공안국이 이른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선자 위 선야라 그랬죠. 좋은 것을 먼저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주에서 나오는 것은 우모가 어디보다 그 양주보다 더 낫고 그 다음에 양주는 형주보다 치역이 더 낫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안 직방식 헌데 줄의 직방식 편을 보건대 양주는 길이 금석이요. 양주는 그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 금석이고 그러니까 금과 주석이고 형주는 길이 그 좋은 것이 단사와 은과 치역이라 라고 하였으니 즉 형양소사는 형주와 양주에서 생산되는 것은 불무우열이라 그죠? 서로 간에 우열을 다툴 것이 없다 그랬네요. 우열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우열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그럼 우열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서로가 나오는 것은 자 어느 쪽에는 뭐가 더 좋고 어느 쪽에는 그러니까 양주에서는 금과 주석이 좀 낮고 형주에서는 단사와 은하고 치역이 낮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조금 여기는 다르죠. 여기 형주에서는 우모를 먼저 얘기했는데 공안군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시대에 따라 조금 뭐 달라질 수도 있고 지금 이 우임금 때는 이게 나을 수도 있었는데 한나라 때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시간대 타면서 자 물길 다시 또 정리도 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춘괄백이라고 하는 것은 삼목명년이 새 나무의 이름이니 춘목은 사저희 가위 군간이요. 그 누구하고 같으냐면은 가죽나무라고 하는 거죠. 원래 가죽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그 가죽이고 춘목은 참죽입니다. 참죽나물도 먹죠. 참죽나물 모르시는 분 혹시 있나요? 충청도에서는 충청도하고 전라도 쪽에서는 참죽나물 참 잘 먹는데 되게 요즘에 봄에 나오는 매우 비싼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로 비싼 나물 중에 하나가 바로 참죽. 안 드셔보신 분들 많죠. 향이 아주 독특합니다. 향이 아주 독특한데 한번 그 향에 딱 빠지면 헤어나오기 참 어려울 정도의 아주 독특한 향인데요. 그 참죽나무는 그냥 일반적인 가죽나무와 비슷하는데 바로 활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괄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괄목은 뭐냐면은 백엽의 송신이라 그랬으니까 줄기는 바로 소나무가 되고 이파리는 잣나무와 같으니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전나무에 해당되나요? 전나무이라. 그 다음에 여지라고 하는 것은 개마석이니 전부 다 가는 돌이니 그러니까 숫돌이라라는 거죠. 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밀위 명이요. 세밀한 것으로서 이름을 삼은 것이고 려는 이 추려위 칭이라. 그저 거칠고 조악한 것을 가지고서 이름을 삼은 것이라 칭한 것이라. 노라고 하는 것은 중시 촉지용이니 시촉이니까 화살촉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맞으니 숙신시가 그러니까 저 변방적인 숙신시가 공성노자 시야라 자 돌화살촉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단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모래라 그랬네요. 붉은 모래라. 또 그 다음에 균노라고 하는 것은 중명이요. 대나무 이름이고 고라고 하는 것은 나무 이름이니 개, 가위, 시라 전부 다가 화살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 동안, 우지, 치, 진양야에 그죠? 동안우 그럼 밑에 보면 진나라 때 조씨의 가신인 동안우라고 하는 사람이 진나라의 저 남쪽인 진양 지역을 다스릴 때에 궁지원을 그 군주인 그저 궁의 담을 개의 적코 점초지 늠진이 전부 다가 다 뭐냐면은 그 적코라고 하는 거 자 무럭새 적자죠. 그러니까 무럭새하고
그 다음에 쑥하고, 그 다음에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좀 그 뭐냐, 무럭새하고 쑥을 가지고 저거 이형을, 아니 이때 저 아니야, 저 앞에 점자를요, 그 점자를 이거는 고자로 같이 봅니다. 점자를 고라고 봐서 그래서 쌀이나무 이렇게 되죠. 여기가 아니 위에가 고가 아니라 옆에 위에다 풀초 쓰고 이 고자를 써서 이건 지금 쌀이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니냐 뭐죠 아까 적하고 그러니까 물럭새하고 쑥하고 그 다음에 고라고 하는 쌀이나무하고 초라고 하는 가시나무를 가지고 쌓았다라고 한 창고름자니까 쌓았으니 기, 고, 장렬하 그 높이가 일장 남지단이라 조양자 발의 시지에 그래서 조양자가 자 화살을 쏘아서 시험을 했더니 그래 얼마나 그저 이런 풀로 이런 나무와 풀로 쌓았더니 기견즉 균노 불능 과해라 하니 그 단단하기가 화살 균노를 가지고 능히 그저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했으니 균노라고 하는 것은 개, 죽지 견자니 대개가 특별히도 대나무 가운데서 단단한 것이니 그래서 기, 재, 중, 시지 가라. 그래서 화살의 대로 그저 대로 알맞느니라. 고라고 하는 것 여기 지금 주석에서 지금 고라고 썼죠. 저 위에 원래 원전에서는 마치 점자로 이렇게 써있는 고자로 썼고 제가 뭐 잘못 봤구나. 원래 고자로 제가 잘못 봤네요. 위에 어디서 여기 지금 동한호가 다스릴 때 점자로 쓴 것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고자로 보셔야 됩니다. 고자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고라고 하는 것은 숙신시가 바로 고시자라고 하는 것. 그죠? 고시라고 하는 것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고, 지금 삼방이라고 세 지역이 그냥 그 땅이 어딘지는 자세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했고, 그러니까 세 지역에서 지금 그 이름 난 것을 바쳤다 그랬으니까 형주 땅에 있는 어느 세 지역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형주 땅에 대하게 제국들 이곳저곳 몇 나라를 두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것은 이를 지자의 치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공 귤로 고지 유명자애라 그래서 균노와 그 다음에 쌀이나무에 이름난 것들을 바쳤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 상자 갑자죠. 청모라고 하는 것은 정모라고 하는 것은 정모는 유자의 삼척이니 가시가 있으면서 그 세모진 줄기 그러니까 잘라보면은 요런 거죠.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파피루스는 네모난 거죠. 네모났나요? 줄기가 3개 난 것도 있고 4개 난 것도 있고 3개 난 건 세피루스 네모난 거 파피루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집에서 세피루스를 한번 키워봤거든요. 저기 수반에다가 그래도 꽃도 피고 나중에 막 꽃이 자잘한 꽃들이 있죠. 자잘한 꽃들을 가지고 너무 징글징글하게 많이 키워가지고 난 다 잘라버렸는데 세모난 거 우리도 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띠풀이라 보통 표현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띠풀인데요. 그 정모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쪽에 푸르게 처음에 나오니까 그리고 모라고 하는 것은 모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하여서 정모라 하니 아니 그 전에 그 유자의 삼척이니 그러니까 가시가 있으면서 이게 지금 그 세기둥 그냥 세모기둥으로 돼 있으니 소위 공제사 축주지 용인이 그랬습니다. 제사에 그저 축주 그러면 술 거르는 걸로 쓰이는데 그저 술 거르는 대로 쓰이는 것으로서 자 바치는 것 술 거르는데 제사에 술 거르는 것으로서 장만하는 것이니 기 보이 우 갑지는
이윽고 이것을 싸고 또 상자에다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시경례라. 이로써 바로 공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는데, 반드시 또 공경도 아니고 당연히 상자에다 담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 이거는 지금 이렇게 띠풀을 잘라가지고 띠풀을 잘라서 지금 뭐 해야 돼요? 말려야 되겠죠. 그냥 보내면은 이것이 다 망가져. 그래서 잘 말려가지고 싸고, 그리고 그냥 만약에 뭐 보자기에다 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망가지지 않도록 한 것이지, 굳이 뭐 이걸 공경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나라 환공이 초 공포 모 분립하여 왕제 불공하여 무의 축주하고, 그 다음에 우 관자운 강해지간에 일모의 삼척을 명할 정모라 하니. 거기까지. 자, 이거는 제나라 환공이 나중에 이거 춘추 좌전에 지금 나옵니다. 좌전에서 읽을 수 있는데, 나중에 그 환공이 관중과 함께 초나라를 치죠. 그럼 제나라하고 초나라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초나라의 누구죠? 그게 초나라의 장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당신네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마소가 바람날 일도 없는데 우리하고 너네하고 무슨 마소가 바람난다 그러면은 바람나면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 그거 우리나라 말인데 너네 나라 넘어가서 내가 간다고 넘어가면 침범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마소가 바람날 일도 없이 국경도 뚝 떨어져 있는데 너네가 왜 우리 침공하러 오느냐? 그죠? 왜 우리나라 침범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관중이 뭐라고 표현했냐? 바로 이겁니다. 너네들이 천자에게 띠풀을 바치지 않아 가지고 제사에 쓸 술을 장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침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다음에 천자가 여기 물을 지나다가서 빠져 죽었다. 그랬더니만은 그 천자가 빠져 죽은 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그건 저 강물한테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 우리가 죄를 인정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띠풀을 공물로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포모니까 그 띠풀을 쌓은 것을 그저 드리지 아니하여서 왕이 그저 이것을 축주 장만하지 못하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장만하지 못하여서 무의 축주하고, 이로써 바로 그 술을 거르지 못하였음을 꾸짖었고, 또 관중은 온 강해의 사이에 그 다음에 하나의 띠풀인데, 띠풀 하나의 띠풀에 보면은 그 삼각 등이 세 개더라라니까 등이 세 등뼈가 등이 있는 것을 이름하여서 정모라라고 하였으니, 정모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한 가지 물건이라. 무슨 소리냐면 그냥 청이라고 할 때 순무청이거든요. 순무라는 뜻도 있으니까 혹시 순무하고 띠풀하고 이렇게 얘기할까봐 순무는 아니고 그냥 정모라고 하는 하나의 물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다가 이제 순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인데, 그 공시 같은 경우는 공영달이겠죠? 아니야. 공시 같은 경우는 청위위 저자는 그죠? 청으로서 김치를 담는다라고 이제 공영달이 해석한 게 있는데, 김치 저자입니다. 담는다라고 순무김치가 되겠죠? 이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니라. 그래서 정모라고 하는 띠풀이라라고 해야 되고, 이 띠풀이라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도 태풍 대곽기에 나오죠. 자용병무라. 여러분 초유의 자용병무라. 띠풀로서 스스로 용백모 깔짜짜 참. 자용백무라. 그래서 하얀 띠풀을 쓴다라고 이렇게 깔고서 못자 자용백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때 그 띠풀이라라고 할 때, 그래서 저 공자가 이제 표현할 때 저 땅에 두더라도 괜찮거늘 띠풀을 쓴다니, 그죠? 그래서 그 공경함을 칭찬한 내용인데요. 이때 띠풀을 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퇴주잔 있죠? 제사 지낼 때 퇴주잔 먼저 신을 불러오기 위해서 퇴주잔이 아니라 먼저 술을 붓는 강신주, 그죠? 술을 붓는 의식을 하는데
그릇에다가 모래를 깨끗한 모래를 담고 여기다가 띠풀을 이렇게 꽂아 두는 거죠. 빽빽하게 꽂아 가지고 여기다 술을 부어서 이제 신을 부른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저 담이나 집 근처에다 이제 술을 뿌리는데 되게 차마 그냥 맨 땅에다 뿌리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띠풀을 요때는 축주용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저기 모삭 그릇이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삭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충청도 일원에서는 제사할 때 저기죠. 아니 괜찮아야지. 괜찮아. 저기 뭐야. 충청도 일대에서는 그래서 모삭 그릇이라 그래가지고 당신주 그릇을 이렇게 씁니다.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축주용으로 쓰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그 진주 마향년의 포모산에 지금 이 포모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유자이 삼척이라 역시 가시가 있으면서 그 세 개의 등줄기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모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정모라고 하는 것이나 같다 이런 뜻이 되겠죠. 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례에 보면은 여민이 청관총제편에 나오죠. 그러니까 옷감에 물들이는 사람이 그 하현훈이라고 하였는데 하현훈 그러면 여름에는 자 붉고 검은색으로서 물을 들인다라고 하였으니 훈이라고 하는 것은 강색패라 붉은색의 그 비단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는 주 불원자라 그랬는데 옥은 옥인데 그 둥근 구슬이 아니고 붉은 구슬인데 둥글지는 않고 그 다음에 조라고 그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구슬 옥 관련해서 그림 하나 드린 거 있는데 아마 거기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라고 하는 것은 수륜이니까 인근 종류라 그랬고 대구라고 할 때 대구의 크기는 뭐냐면은 한자하고 두촌이니 이른바 국지숙이니 나라를 지키는 그죠 나라를 지키는 그 거북이이니 그죠 비가상득이라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키는 거북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특별히 이거는 천자가 그죠 천자가 얻어서 이걸 가지고 나라의 길흉을 점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불위상공하니 항상 공물로 하지 아니하니 만약에 우연하게 얻었다면은 그러니까 일부러 거북이는 영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잡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얻게 되면은 즉 사지 납사어상이라 곧 바로 그 하여금 위로 군주에게 납사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305쪽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납석이라 했는데 납사라고 바꾸세요. 납사라고 이른 것은 그래서 이제 위지 납사라고 한 것은 하여 상지산이 아래가 위에 그죠 임금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바친다라는 말이니 그 일을 중하게 여겼다라고 해서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 53장 그 다음에 부 그래서 이제 이런 곡물들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런 곡물들을 아까 형주 같은 경우에는 형주 했고 아까 그 형주에서 아까 그 뭐죠 양주 같은 경우는 그 어디로 갔느냐면 강수하고 그 다음에 강수를 따르고 그 다음에 바다를 갔다가 다시 회수와 사수로 들어가서 저 위로 이제 보내는 거죠. 기주로 보내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부, 강수와 타수와 잠수와 한수에다가 이 곡물들을 띄워서 그 다음에 유, 우, 낙이니까 낙수를 넘어서 지우 남하하니라 그러니까 남쪽 하수 그러니까 하수의 남쪽에 이르게 하여서 이제 저기 어디에요 기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천자의 도읍지로 강타 잠하는 기수도지 출입이 불가상이로되 그 물길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자세하지는 못하지만은 기대세즉 그 큰 형세인즉 자 강타의 입자만예라 다 지금 강수와 타수로부터 나와가지고 저기 어디로 가느냐 잠수와 한수로 들어가느니라 유라고 하는 것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낙수를 넘어서 그러니까요. 한나라 때는 연낙불통이라 그랬습니다. 낙수와 통하지 않니 하므로 그래서 그러므로 사주의 육하여 일단은 저 잠수와 띄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저 낙수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배로 그저 가지 못하고 배를 버려두고 육지로 가서 낙수에 이르고 이겁니다. 그래서 한수에 띄워서 그다음 정확하게는 이렇게 돼요. 한수에 띄워서 그 다음에 육지를 넘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죠? 그 넘어서 그러니까 육지를 땅을 건너서 그 다음에 낙수로 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낙수로 가서 이렇게 돼. 낙수로 가서 낙수로 가서 그 다음에 하남에 이르게 하였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통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자 배를 버리고 오니까 배를 버리고 육지로 통하여서 낙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자 낙수로부터는 하남에 이르느니라. 정시왈 불경부 강한하고 그러면은 강수와 한수에 저기 뭐야 지름길 경자니까 바로 띄우지 못하고 겸용타 잠은 그럼 잠수하고 한수까지를 아울른 것은 수기 곡물 소출지 편하여 그 곡물을 내는 바에 그 편리한 곳을 따라서 홍류 경류하고 혹 물길을 지나기도 하고 또 혹순 집파하여 혹은 또 지류를 따르기도 하면서 기어 편사이이니라. 그 편한 바대로 그죠? 편한 대로 그 일을 그 따른 기약한 것일 뿐이니라. 그 다음에 54장 그 다음에 이건 예주 얘기죠. 형산과 이건 형산과 그 다음에 하수에 오직 예주라. 그러면은 예주에는 형산이 있고 하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수는 대단히 클 텐데 기본적으로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주의 지역은 서남쪽으로는 남조 형산하고 남조의 형산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거대하라 하니까 황하의 큰 물줄기 그러니까 본래 그 지류로 이렇게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55장에 보면 이수와 낙수와 전수와 간수가 이부 하수하며 이윽고 하수로 들어가며 그러니까 이제 물기를 잡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넘치던 물기를 다 잡아서 자 하수 쪽으로 다 흐르게 하고 그 물들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이제 육지가 땅이 드러나게 되겠죠. 자 이수라고 하는 것은 산해경을 보면 웅리에 있는 그죠 웅이의 산에 이수가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웅이의 산에서부터 이수가 나오고 혹시 산해경 책들 갖고 계신가요? 그 어느 출판사에서 산해경 번역해 가지고서는 그 칼라로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거 되게 이쁜 책인데 하나 구해서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산해경 번역해 놓은 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아니 조금 요것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북쪽으로는 낙양현에 이르고 그 다음에 남북쪽으로 낙수에 들어간다라고 하였느니라. 곽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운이에는 바로 운이산이 되겠죠. 아까 웅이상은 상노현 남쪽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상노현이라. 상주 그러면은 다 옛날에 은나라 땅까지도 다 포함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리지에 보면은 이수는 홍농군 그 다음에 여시 현내 웅이산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데 비시라 잘못됐느니라. 낙수는 지리지에 뭐냐면 출홍농군 상락현 총령산에서 나온다라고 하였고 수경에 보면은 환거산이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상주 낙남현 총령산이고 저 공현에 이르러서는 하수로 들어간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하남부 공현이라. 전수는 지리지에 온출 하남군 곡성현 그 다음에 채정의 북쪽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하남현 서북쪽에
옛적의 곡성현에 있으니 그 북산은 실제로 전수가 나오는 곳이라. 그 다음에 언사현에 이르러서 낙수에 들어간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하남부 언사현이라. 간수는 지리지에 출 홍농군 신안현에서 나와서 동남쪽으로 낙수로 들어간다라고 하였으니 신안은 지금의 하남부 신안과 그 다음에 승지의 사이에 있으니 지금의 승지연 동쪽 23리에 신안성이 있는데 바로 신안성이 이것이고 성의 동북쪽에는 백석산이 있으니 곧 간수가 나오는 곳이라. 역도원이 이르기를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광양산이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간수는 금지 승지하여 승이 아니라 참 민자 맹꽁이 민자 민으로 읽어야 되겠죠. 자 민으로 읽어서 아까 저기 뭐 민지연 지금의 그 민지에서 나온다라고 하여 민지에서 나와서 지 신안 입 낙냐라. 저 신안에 이르러서 낙수로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이수와 전수와 간수는 전부 다 낙수로 들어가고 낙수는 다시 또 하수로 들어가거늘 여기서는 지금 이수와 낙수와 전수와 간수가 하수로 들어간다라고 하여서 마치 네 개의 물이 서로 간에 합하지 못하고 각각이 다 하수로 들어간다라고 한 것은 마치 한수가 강수로 들어가고 강수가 바다로 들어가는데 자 형주에서 보면은 강한이 조종우 해로의 동하니 강수와 한수가 그자마 바다로 아주 급하게 내닫는다. 바다를 조회한다라고 말한 것과 뜻이 같으니 대개가 네 개의 강물이 나란히 흐르면서 소대 상적 고야라. 작고 큰 것이 서로 간에 그 겨룸이 되는 까닭이라. 나머지는 아랫 문장에 자세하게 나타나니까 그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